안녕하세요, 금동아입니다. 최근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청약에 5만 5천 명이 몰렸습니다. 이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만 최소 16억에서 25억 원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이 청약통장 해지자가 3년 만에 225만 명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들만 청약에 줄을 서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예 청약을 포기하는 그러한 흐름이 뚜렷해진 거죠. 오늘은 우리 세대가 어떻게 청약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청약은 점점 우리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 청약을 받으려면 가점이 매우 높아야 되고 또 보유 현금이나 자산에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2024년 분양한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63점이었습니다.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이 64점인데 말이죠. 강남 3구 아파트 8곳의 가점 하한선 평균은 72점이었고요. 청약 만점인 84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높아지는 분양가로 인해서 이제는 현금이나 소득이 많지 않다면 당첨이 돼도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 평균 분양가가 평당 4,829만원, 이걸 30평대로 계산해보면 약 16억 원입니다. 10년 뒤에는 지금 가격의 2배 이상이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5년 동안 가점을 모은다 한들 막대한 분양가 앞에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청약을 받는 게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미분양 아파트도 있었고 1기, 2기 신도시에 공급이 있었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막 희소하거나 경쟁이 과열되진 않았습니다. 반포자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경희궁 자이도 모두 미분양이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계속해서 한 자리대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노력하면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그런 희망이 존재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점점 서울의 인기는 치솟고 있고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쌓이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와 수도권 과밀, 그리고 양극화로 인해서 서울의 아파트는 점점 더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게 신축 아파트라면 더더욱 가치가 높죠. 결과적으로 부모 세대와 달리 우리는 청약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청약 통장을 최근 들어 해지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최근 3년간 62% 상승했고 가점 84점 만점도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청약에 당첨이 돼도 자금 조달이 어렵죠. 그러면서 15년 동안 기다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청약에 존재하던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현금과 자산이 있는 사람들만 청약에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청약 통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내 집 마련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만 바라보면 안 되고 아파트 매수와 청약을 동시에 가져가야 됩니다.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 재개발 투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본질적으로 청약과 비슷합니다. 재개발은 오래된 빌라를 신축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청약들이 실제로 재개발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단계를 그려보면 이 청약 공고를 내기 이전에 재개발의 조합원들은 이미 그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신축 아파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사업을 진행해서 남은 아파트 물량을 청약으로 사람들에게 팝니다. 청약과 재개발은 그래서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결국 둘 다 신축 아파트를 얻는다는 것은 똑같죠. 다른 점은 청약 당첨자는
몇백 대 1의 확률을 뚫고 당첨이 된 것이고, 반면에 재개발은 미리 확정적으로 당첨이 된 겁니다. 청약은 대체로 아파트 공사 진행 중에 모집을 하기 때문에 입주까지 3년 정도만 기다리면 됩니다. 재개발은 입주까지 5년에서 10년 혹은 그 이상 기다릴 수도 있죠. 이렇게 기간만 다를 뿐 결국 둘 다 신축 아파트를 받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정리하면 재개발은 이 세 가지 요인에서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투자는 입주권을 받을 확률이 99%에 가깝습니다. 사업이 자초되지만 않으면 신축 아파트 배정은 확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지만 최종적으로는 신축 아파트 가격으로 회수를 합니다. 수익의 크기를 생각하면 청약보다 재개발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파트 규제는 매우 강하지만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은 아직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도 있죠. 자세한 사항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거래가 묶여버린 아파트에 비해 요즘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같은 투자금이라도 아파트와 재개발 투자는 입지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8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8억이라는 동일한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지의 레벨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8억으로 아파트를 사면 구성남, 광명의 신축 아파트이거나 혹은 서대문구, 미아동, 장이동, 노원구 같은 이 외곽의 구축 아파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빌라로 들어가면 공덕, 마천 같은 상급지의 땅을 선점하는 게 가능하죠. 문제는 이 입지 레벨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자산 격차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공덕과 구성남 아파트의 시세 차이는 이미 1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5년 뒤 차이는 더 벌어질 겁니다. 공덕은 5년 뒤에 신축 아파트가 되어서 지금의 20억 혹은 그 이상이 될 겁니다. 반면에 구성남의 구축 아파트는 5년이 지나면 5년 더 노후된 구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급지가 다른데 시간이 흐르면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지겠죠. 재개발의 분담금이 4억에서 5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20억 이상의 공덕, 신축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다면 8억으로 공덕을 선점한 사람과 성남 구축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투자금인데 급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자산 차이를 만들게 되죠. 20년 전에 반포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왜 지금 부자가 되었나요? 그들이 입지를 잘 선점해 있었고 도시의 흐름이 강남과 한강 벨트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상급지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훨씬 더 우상향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도 같은 논리입니다. 상급지를 싸게 들어가서 시간이 가져다주는 게임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상급지에 도달하고 싶다면 초기에 좋은 입지에 미리 자리를 잡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여러분들이 모두가 한 번쯤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신혼부부, 그리고 20대, 30대에게도 적합한데요. 거주는 저렴한 월세나 전세에 살면서 재개발 빌라에 갭으로 투자하거나 생애 최초 대출과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내가 재개발 지역에 직접 거주하면서 몸테크를 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 청약은 언젠가 나에게 보상을 줄 제도가 아니라 손에 닿지 않는 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언젠가 되겠지, 나는 신축 아파트 준비 중이야 라고 생각하는